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챙기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코알라님이 평소 7시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6시 반에 출근해서 혼자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시선 집중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출근 시간까지도 바꿔버린 힘있는 시선 집중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일찍 출근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하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어요. 네, 아직 제 사랑이 부족한가 봅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너무 싫은데 추워서. 예. 네, 살짝 반성을 하면서 베어83님 유튜브로 듣다가 부산 출장길에 유튜브 라이브로 듣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차 타고 출장 가시는지 기차 타고 출장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사귀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니로 김명자님이 오늘은 김장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김장철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고물가 시대에. 그러니까요. 네, 요즘은 또 김장도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다 사 먹어가지고. 재배해요? 아니요, 사 먹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요리를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물론 그렇긴 해요. 네, 김장하시려면 또 고된 하루가 되실 텐데 김명자님 힘내시고요. 그 김치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대선을 코앞에 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제시한 현금 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과거 박 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가짜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민주당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철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시선 집중할 것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반시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뭔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안 오십니까? 뭐랑요? 바로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철민 씨의 경우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아직은 의심 사례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번 아니라 1000번 정도 양보해서 그냥 비슷하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 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김용판 의원, 국회의원 면책 특권 때문에 사법 처리를 피해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이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터졌을 때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비슷한 이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김용판 의원도 국기문란의 당사자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래서 면책 특권 때문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피해갔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섰던 그 태세를 놓고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풍추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많은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부에서 징계를 때렸습니다. 자, 그럼
박철민 씨의 조작을 대서특필한 다른 방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중 기준을 피해가는 일관된 원칙이자 기준 아니겠습니까? 의심 사례를 갖고 철퇴를 가했으니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서는 철퇴보다 더한 징계를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한숙 님이 이것도 조작이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박철민 씨의 그 돈 보여주고 막 이랬던 거. 그때 그것도 이게 조작 유명한 아니냐.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령님은 이재명에게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거면 김용판 의원은 아무 처벌도 없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닌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했으니까 면책특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용판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뉴스타파 인용 보도랑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에 이 박철민 씨의 그 돈을 막 대서특필했던 방송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박철민 씨가 1심 선고 후에 공익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공익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환기시켜 드릴까요? 그 박철민 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 이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증이 없이 사실로 판정까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뉴스타파는 그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비교할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지도부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자,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을 일단 킵해놓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했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래요? 예, 네. 저는 뭐 험지 출마하기보다도 당시 그만두든지 용퇴하든지 길을 열어두든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이 두 사람의 말을 나란히 들은 이유는 뭡니까? 딱 두 사람 말을 나란히 듣는 순간에 스포츠 종목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뭐요? 탁구 경기입니다. 탁구? 이른바 핑퐁 게임. 앞으로 이 핑퐁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자,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시기와 순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자, 서브 넣고 리시브 받고 다시 스파이크 때리고 또 받아치고 이 과정이 핑퐁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라 하면 그럼 민주당 대표는 그럼 또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하면은 국민의힘 대표는 왔다 갔다 이게 핑퐁 게임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잡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실한 점 하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선언을 하면 다른 한쪽은 핀치에 몰리고 나타나는 양상은 동기어진. 쉽게 말하면 같이 죽는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 동기어진으로 귀결이 되겠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동병상련의 핑퐁 게임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이재명 대표와의 상관성 없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 생문, 살아나갈 수 있는 문은 무엇일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일단 보선 패배의 후유증이 잊혀지고
조금이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상황이 아마 생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주도해서 김포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든 것도 결국은 이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야 대표의 마음이 지금은 약간 이심전심 아닐까요? 내가 먼저 어디로 간다 말하지는 않겠다. 이건 이심전심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고 있는. 누가 먼저 말하나? 좌고우면이 오히려 더 맞는 걸까요? 뭐 지식이 짧아서 사자성어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이디를 미처 캐치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인요한이 부릅니다. 험지척. 엄지척 아니고 험지척. 네. 그리고 워커홀릭님은 말은 바로 해야죠. 험지 출마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면 멀쩡한 것도 험지가 됩니다. 아,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 안 달겠습니다. 예. 그리고 꿈꾸는 소녀님, 김기현 대표님 너무 급발진이요? 김포는 어떤가요? 벌써 체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한편 어제 인요한 혁신위가 내년 4월에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45세 미만 청년이라는 거에 좀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달긴 했습니다만 원래 정치권에서는 청년 이걸 45세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청년. 여튼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해라. 또 대통령실 출신들의 출마자 특혜 없도록 해라. 이거를 지금 당의 지도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건데 먹힐까요? 청년 부분은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내지 견제용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또 한편에서는 청년층 같은 경우 상당히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청년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깔려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들어온 얘기기는 한데 실현이 되느냐?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강조를 하고 선거가 지나면 싹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청년은 뭐다? 안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출마가 결정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때 경제 사절단으로 따라갔던 한 업체 대표가 있는데 코인 업체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코인 업체 이 대표를 포함한 이 업체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대통령 순방을 함께 갑니까? 그런데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호. 이 경제 사절단을 선정한 주체는 한국경제인협회, 거기가 정경련이죠. 여기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한국경제인협회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대표가 다른 업체 이름으로 지원해서 수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어허.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사절단 출발 이후 제보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그래서 이 업체 대표의 순방 공식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다는 거죠? 가긴 갔는데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첫째, 경제 사절단 규모가 모두 139개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는 속칭 뺑뺑이로 추첨으로 지금 선정하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미달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선정 과정에서 조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몰랐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 사절단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업체가 대통령 순방 이후에 코인 관련 대여방에서 사우디 관련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는 홍보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방 과정에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는데 순방 이후에 자기가 어떤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장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제어를 하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까?
사후 단속도 못했고 사전 체크도 못했다. 그럼 손 놓고 있었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업체 가상화폐는요. 순방 전후를 비교를 하면 2배가량 뛰어 올랐다고 하고요. 업체 가상화폐도 44%나 올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호재를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에 의해서 대통령의 순방이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어제 SBS 보도에 의하면 취재 도중에 파악한 게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이요.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기 피해 사실을 호소를 했고요. 또 업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몰랐다? 대통령실이 몰랐다? 왜냐하면 경제단체가 이거 리스트를 추려서 우리한테 준 거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정 과정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모두 종합하면 어디로 귀착이 되는 겁니까? 혹시 이 업체 대표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경협이 지금 다음 달에 또 대통령이 나가시잖아요. 네. 영국 순방부터 다른 경제단체를 통해서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 순방 지역과 업체 간의 사업 연관성도 따져보겠다. 이런 보완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업체들의 선정 권한 그리고 검증을 한경협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괜찮나요? 책임을 물어도 부족한 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재신이 많은 거잖아요. 그거. 네. 자, 판단은 촌철님들한테 넘기고요. 짧게 하나만 좀 더 전할까요? 네. 어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를 때렸습니다. 정직 3개월에. 그래서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법원에 의해서 이 징계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이걸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주목한 점은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겁니다. 자, 작업 중지권 부분이 도입이 된 게 199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는 것도 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지금 뒤집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과 2심은 왜 그러면 정당하다고 봤느냐? 이게 뭐냐면 인근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메스꺼움을 느껴서 더 이상 일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피하게 된 건데 회사는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그래서 작업을 중지하고 피한 건데. 근데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그 가스 이게 이 공장까지 미칠 정도로까지 확산이 되지 않았다. 사후 조사해 봤더니 이게 지금 1, 2심의 판단 근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메스꺼움 느끼고 이랬던 것은 그럼 엄살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하기 싫어서 땡땡이 치고 싶어갖고 그런 핑계거리로 삼았다는 이야기밖에 1, 2심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작업중지권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뭔가 위험을 느꼈을 때 하는 거예요. 사후에 조사를 해서 이게 위험이 맞으니까 그때 작업을 중지한다가 아니에요. 이른바 비상조치라는 거예요. 응급조치고. 근데 나중에 사후에 조사해서 보니까 가스가 확산이 그렇게 안 됐다? 이것도 사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 1, 2심 모두 이렇게 판단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더 문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법원이 바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기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곁다리로 확인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대법원 재판관들의 구성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렇게 중요하다. 바로 그거죠. 최후의 보루다. 그 말 좋습니다. 네. 네. 자, JB타임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